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오늘 12월 28일입니다. 자, 요즘 송년회 때문에 바쁘세요? 어떠세요? 예, 바쁩니다. 아, 송년회 바쁘세요? 어떻게 오늘 오신 분께서는? 예, 뭐 연일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다들 대단하시네. 네, 다들 뭐 이렇게 연말 결산 잘하시기 바라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참 우리 지난 방송에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착오가 있어서 일단 그 비트코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 시세 관련해서 좀 시청자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시세가 300만 원이라고 방송에서 나간 것 같아요. 아마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옛날 시세였고 지금은 2,100만 원 훌쩍 넘었고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죠. 계속 폭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 관련 문제가 네,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정정 말씀을 드리겠고요. 홍준표 재판 관련해서도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그 재심 청구 관련한 부분에서 재심 청구는 피해자가 아니죠. 피고인 본인만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사실 뭐 그게 아니면 누구나 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재심 청구를 이제 주장하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어제 좀 한 가지 빅 뉴스가 터졌어요. 아주 큰 뉴스죠. 네, 연말에 위안부 합의 있지 않습니까? 위안부 합의 2년 맞아서 발표한 거죠. 네, 예, 2년. 딱 2년 전이었구나. 네. 전날에 발표했죠. 네, 27 그렇죠. 어제가 12월 28일이었죠 원래. 28일 예, 2015년 예. 합의 발표는. 네, 오늘이 아주 기분 나쁜 날이네. 네. 근데 뭐 이제 그 위안부 합의가 그래도 파기 내지는 네. 이 어떤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네. 좀 가능성이 열려서 가능성이 열리긴 했죠. 예. 예. 아니 뭐 근데 의미 있는 날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상당히 TF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뭐 박근혜 정부였죠. 박근혜 정부가 일본 측의 요구를 거의 다 수용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국 언론에서는 공개가 되고 있죠. 예. 한국 언론에서 공개가 되고 있죠. 한국 네. 한국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죠. TF가 어쩌나 밝혀낸 거죠. TF에서 그 보고 네. 한 내용에 그동안 의심했던 네. 우리가 다 의심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 그렇죠. 의심했던 이면 합의가 게 없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의심했던 게 다 사실로 그대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증은 우리가 있었는데. 아니 그래서 해외 이 소녀상 건립하는 문제를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사실 이제 일본 측과 동의한 거죠. 이거는 일본 네. 측이 요구한 걸 거의 그대로 다 수용한 거죠. 예, 수용한 네, 거죠. 그대로 수용했고 그리고 이제 성노예 표현이 있습니다. 섹슈얼 슬레이버리라고 그것을 일본이 쓰지 말아달라라고 이제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 측이 박근혜 정부가 한국이라고 하니까 계속 우리가 한 것 같잖아. 네. 박근혜가 적폐 세력이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이렇게 딱 이 규정을 한. 그렇죠. 윤명세 장관도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위안부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사실상 그 일본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성노예 이런 그 표현 문제는 되게 민감한 문제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안부 이게 우리도 많이 쓰여오긴 했는데 네. 최근 추세 그리고 국제적인 어떤 추세가 성노예라는 거를 라는 것으로 명확히 해서 성노예 범죄가 같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시한을 둔다거나 이런 게 불가하다 이런 게 이제 국제사회의 어떤 공인돼 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 내 그 정대협이라든지 이런 네. 단체에서도 성노예를 공식적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위안부 합의가 너무 오랫동안 네. 쓰여가지고 보편화된 말이다 보니 이제 혼용되고 있긴 하나 정확하게는 이제 성노예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지금은 뭐 정당하게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본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이게 사실이죠. 네. 그렇죠. 위안부란 말은 사실 뭘 위로해 줬는지가 좀 모호한 건데 성노예라는 거는 그 범죄가
그대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말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위안부라는 단어는 사실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열받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노예주가 생사 여탈권을 이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노예주 마음이라는 그런 이제 이 인간관계를 그런 사회관계를 노예주와 노예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위안부 여성분들의 일본군과의 관계를 보면 정확하게 그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노예가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성적인 활동이 되니까 바로 이제 섹슈얼 슬레이버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그래서 사실 외국에서는 다 일본군 성노예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엔 다 네.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남측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가 좀 용어가 바뀌어질 필요는 있지 않나. 근데 일본이 상당히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의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봐. 아베가 그러고 보면 아베 자기 외조부 키시노부스케 외조부가 전범이죠. 만주국에서 네. 아주 큰 네. 역할을 했던 A급 전범이죠. 그러니까 이제 A급 전범의 손자가 지금 이제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전전긍긍하겠어. 저거 할아버지 이제 잘못한 거 다 까발려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상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근데 이 TF 관련한 내용이 이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면 합의가. 예. 일본 쪽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일단 일본 측에서는 일본 정부고 일본 언론이고 할 것 없이 이전 정권이 한 합의를 지켜야지 새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크고요. 일본 정부의 공식 반응을 보면요. 이전 정권이 했으니까 모른다. 이전 정권이 피해자들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했다는 주장을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건 국가적 합의다. 감정적인 반응을 좀 사귀고 이성적으로 좀 대응해서 착실하게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자라고 하면서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박근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네. 예. 이제 과거를 접고 예. 미래로 나가자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좀 전전긍긍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단 일본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위안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노예가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라는 입장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성노예로 다시 뒤집어진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아베 정부 입장에선. 자, 근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이게 이제 외교부를 제쳐두고 청와대가 주도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정확히 따지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합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아, 진짜 국정원은 나라 팔아먹는 데는 다 끼네, 그냥. 맞습니다. 이게 언론 보도 보면은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고위급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국장급 회담도 있어요. 근데 국장급이라고 하면 외교부, 주무부처에서 이렇게 각 나라의 사안을 주고받는 건데 외교부 간의 사안이 사죄 배상을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두고 갈리니까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겠다는 것도 있고 일본 측에서 야치 쇼타로라고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을 내세웠어요. 고위급 라인을 내세워서 협의하고 싶다고 하니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카드가 이병기 국정원장이었고 이병기 국정원장이 예전에 그 주일 대사 출신 아닌가? 그렇죠. 네, 주일 대사 출신이요. 이병기가 국정원장 될 때부터 뭔가 그런 이상했어. 의도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미일 이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그죠. 이런 의도에서 이게 좀 빨리 속도가 안 나니까 일본 쪽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국정원장으로 세워서 어떤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런 걸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었는데 그게 딱 맞는 거였죠. 그런 거죠. 예, 실제 나서서 했고 이건 뭐 피해자들이나 어떤 이런 이 성노예 문제, 일본의 사죄배상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국정원식으로 공작 정치한 거다. 저는 외교 무대의 공작 정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 보면은 이제 박근혜가 국정원 관련 라인을 뭐 이제 일본 쪽으로 일본통 그리고
이병기가 사실은 뭐 원래 안기부 출신의 그 멤버 아닌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대사 발령난 게 저는 신기하던데, 근데 이 한일 간에 뭔가를 풀려고 했던 게 있지 않나. 네, 그게 뭐 이게 위안부 합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이 될 수도 있고, 한일 간의 군사 문제든지 아니면 이제 과거사 문제든지 간에 뭔가 이 문제를 풀려고 했을 그럴 이제 개연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여기도 그대로 나오더만 박근혜가 위안부 문제는 연내 타결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했다고. 네. 그랬죠. 그때 굉장히 뭐 무리하게 했죠. 그리고 네. 그 바로 다음에 군사정보 그 협정 네. 이것도 이제 결국은 타결이 된 거죠. 그 근데, 일련의 네. 수순이었죠. 뭐. 위안부 합의를 연내 타결하라고 한 거는 그거 오바마의 요구가 강했던 거 아닌가? 미국이 실제로 이번 그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개입하고 관여했다는 거는 이번 TF에서도 그죠. 예 드러낸 거예요. 네. 미국이 표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 미국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네. 예, 이걸 개입을 했다 이런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그런 보고를 낸 거고 뭐 미국이 압박을 한 거죠 사실. 그래서 예전에 뭐 웬디 셔먼인가 걔가 2016년 4월 달에 거의 시한까지 설정을 했거든.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된다고. 예, 예. 그러니까 딱 2016년 연말에 12월 28일에 15년. 2015년이나요? 예. 2015년 연말이죠. 네. 2015년 4월 그렇구나. 지금이 2017년이니까. 2015년 네. 4월부터 12월 28일까지 진행이 된 거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2015년 28일에 연말에 빡 이렇게 합의를 하는. 그러면 야 미국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을 칼같이 지키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또 나온 걸 보면은 이병기 네. 국정원장이 주도한 그 합의 안에 네. 이 12월 1일 되기 몇 달 전에 이미 그 내용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된 내용을 뜸 들이다가 발표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렇게도 볼 수 있나? 이를테면 외교부 시켜가지고 야 빨리 좀 추진하라고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했는데 외교부가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피해자 보상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청와대는 갑자기 기분 나빠 야 뒤로 빠져 이씨.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국정원 들어가.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일사천리로.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네. 그런 거죠. 뭘 가능성이 아니라 뭐 예, 그렇게 한 거죠. 뭐 밀어붙인 거죠 그냥. 네, 맞아요. 그냥 이제 일각에는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박근혜가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한다까리 하려고 해가지고 꼬장꼬장 해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 대중적인 그런 좀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친일 펀드? 아니 그 박근혜 재임 기간에. 네, 그래서 이제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면서 물론 이 위안부 합의를 졸속으로 이제 타결을 지으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 두드려 맞긴 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그 당시에 있었던 박근혜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없었나? 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있었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임기 초기부터 한 중반까지는 그 한중 관계, 중국과의 관계 엄청 매달렸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중국이 오히려 그 일본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맞서는 약간 이런 형국이 연출되기도 했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대중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전전 근거 이건 분명히 사실이었던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그 이제 대중관계에서 깨지고 그리고 사드 배치하기로 하고 미국에게 급속도로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한 거죠 뭐. 그 한일 위안부 합의도 결국에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어제 그런 TF 보고 내용이 나온 걸 봤을 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중했던 거 이런 배경도 뭔가 연관성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떤 그동안 이제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도 이런 의혹이 많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다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지지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 뭔가 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 할 소리도 못하고 미국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에 직면해 있었거든 문재인 정부가. 이게 좀 놀라웠죠. 왜냐면은 북한 핵 문제가 다급한데 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거냐. 상당히 좀 약간 의아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한일 관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복원하게 된 거죠. 원래는 위안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감정 정서가 있으니까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엎어버리니까 국민들은 야 저거 박근혜보다 더한 거 아니야? 이런 사실 생각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복원을 했다기보다는 이미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한일 관계를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그리고 그보다 이제 좀 더 나갈 수 있는 군사 동맹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거를 박근혜가 길을 닦아놨던 거였고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냥 걸어온 거였죠. 뭘 새롭게 복원했다라고 보기엔 좀 지나친 것 같고.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계속 갈 거냐 하는 문제에 직면한 거죠. 그리고 국민들 정서가 일본하고 무슨 위안부 합의도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고 그리고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위안부 합의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문제로 국민들 여론도 그렇게 요구도 높았던 거고 그 지점에서 문재인 정부도 제가 보기엔 일정하게 좀 새롭게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일단 이런 기대는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보고가 어제 됐고 문재인 정부가 그에 따라서 정책 입장을 어떻게 낼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애매하게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도 지금 한국 정부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겠다. 한국 정부가 만약 이 합의를 건드리면 뭐 한일 관계는 관리가 불가능한 이런 상태로 갈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더 지켜는 봐야겠으나. 그래도 일본이 문재인의 심리 상태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일본은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된 날부터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더 뒤집어질까봐 그랬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갈 것을 기대한다. 표현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문재인 정부도 사실 최근까지도 이 위안부 합의 이 문제는 좀 보류해 놓거나 뒤로 밀어놓거나 이런 그 뉘앙스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거나 북핵 뭐 이거 해결하려면은 한미일 동맹 이거 빈틈 없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여가지고 그랬는데 사실 TF 발표 내용이 기대보다는 그런 그동안 해왔던 맥락에서 예상보다는 좀 더 그래도 깔 걸 다 까놓고 진실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좀 노력의 일단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 어떤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서 그냥 이 한미일 어떤 북중러의 대결로 가는 이런 것을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저는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그래서 아까 말한 방중 이후에 이 한일 간의 합의를 좀 깰 수 있는 이런 제스처가 나온 거 이런 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제 예전에 검찰총장이 그 얘기했잖아요. 적폐청산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이제 민생적 패. 그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오보라고 또 나중에 나와가지고. 오보라고 나왔어? 오해해서 왜곡해서 일부러 보도를 그렇게. 그랬구나. 그 후에 보도도 나온 게 계속 이어서 쭉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해서. 그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접어볼까 하고 여론 눈치를 보다가 워낙 이제 이러면 안 되니까 아니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시 계속 할 거다 이제 이렇게. 아니 근데 뭐 지금 이제 큰 건을 터뜨렸잖아요 연말에. 엄청나게 크죠. 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제 이것의 파장이 사실 적폐청산의 그런 이제 이 불씨를 좀 지피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뭐 분위기상으로는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좀 주목해 볼 게 그 문재인 정부가 어쨌거나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찌 보면 미국이 한미를 딱 묶어가지고 북을 고리압박하고 대북 그러니까 대중 대러 어떤 전선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그게 이제 미국의 이해관계 맞으니까 거기에 이제 한국이 좀 속절없이 끌려가기만 했는데 뭔가 좀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의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 보는 거 아닌가. 저는 여기서 그리고 국민들도 일단은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하는 거에 대한 전적으로 지지해요. 좀 뭐 댓글이건 뭐건 다 분위기를 봐도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국민들의 전적인 지지가 있고 2년 동안 지금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학생들이 농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전국에 지금 소녀상이 세워지고 있고 이런 뭐 국민들의 민심이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가 딱 이 국민들 믿고 촛불의 정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감하게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해야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딱 의견을 모으죠.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하는 걸로? 파기하죠. 좋습니다. 오늘 12월 28일 이야기 이렇게 마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